하나가 유진이었어. 구하나 목 뒤에 유진이 화상 자국이랑 똑같은 흉터가 있다고. 구하나의 과거에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충격 반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모녀 테라피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구하나는 두리번거리며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희미한 아로마 향이 감도는 실내는 따뜻하게 조성되어 있었지만 구하나의 표정은 온통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신여진은 무언가 기대를 품은 듯 구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신여진은 다정한 척하며 구하나의 목 언저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위로 살짝 비치는 길고 희미한 흉터가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 뒤에 있는 그 자국 언제 생긴 거야? 구하나는 당황스러운 듯 조금 몸을 움츠리며 신여진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생긴 화상 자국이라서요. 아직 상담 전이라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듯 구하나는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신여진은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과거 신여진의 딸 윤유진의 등에 남았던 화상 흉터가 똑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흉터 하나였지만 그 모양은 분명히 잊을 수 없는 형상이었습니다. 상담실에 잔잔히 울리던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신여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 잘 안 나지. 근데 이상하게 익숙한 모양이네. 구하나는 신여진의 반말과 날카로운 시선을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과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혹시나 착각일 수 있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불현듯 신여진의 마음은 숨막히는 듯 복잡해졌습니다. 상담사가 돌아와 모녀 테라피를 위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두 분 서로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구하나는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워 보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신여진 역시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통에 묵묵히 침묵했습니다. 모녀 테라피라는 이름 아래 둘이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정작 신여진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신여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딸 윤유진과 똑 닮은 흉터라면 이건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여진은 상담이 끝날 때까지 구하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설 때도 구하나의 등 뒤로 흐릿하게 드러난 화상 흉터에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얘기하자. 구하나는 답변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녀 테라피라고 했지만 신여진의 태도에는 모성애라기보다 경계와 의심, 그리고 뭔가를 확인하려는 집착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묵직하게 감도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상담실 문을 나섰습니다. 여진은 조용한 집무실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고민에 잠겼습니다. 하나의 목 뒤에 있던 화상 흉터가 눈앞에서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불현듯 여진은 장비서를 호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장비서, 잠깐 얘기 좀 하지. 장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여진은 늘 쓰던 차가운 말투였지만 어쩐지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라는 애 있잖아. 다시 조사해봐. 예전의 자료 뒤져봤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장비서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 파일을 훑어보며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지시받았던 이름이라고 직감했지만 이번에는 여진의 목소리가 훨씬 급해 보였습니다. 이미 양부모 사고 전후 시점은 파악했고 보육원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더 파헤칠 부분이 있을까요? 여진은 한숨을 쉬듯 의자를 뒤로 밀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있어. 아무리 살펴봐도 시원하게 안 풀리는 부분이 많아. 게다가 목 뒤 화상 흉터까지 보고 나니 예감이 더 강해졌어. 장비서는 서류를 챙기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직접 다녀온 모녀 테라피에서 뭔가를 느끼고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도에서 재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과거에 어떤 화재 사고를 겪었는지, 그리고 양부모 사고 시점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진은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만약 하나가 진짜 딸 유진이라면 너무 오랜 세월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동안 겪었을 고난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반면 착각이라면 이 모든 기대가 허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놓칠 수 없어. 하나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최대한 빨리 사실을 확인해. 장비서는 눈빛을 굳히고 의지를 다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더 깊숙이 조사해서 확실한 근거 찾아보겠습니다. 여진은 대답 없이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아둔 단서들이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면 예상치 못한 사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장비서는 서류를 챙겨나가면서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짙은 그림자가 번지는 분위기 속에서 여진은 손가락 사이에 낀 펜을 조용히 굴렸습니다. 하나가 유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마음 한편에서 스멀스멀 살아나자 미묘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은 밤, 구하나는 침대 위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스르륵 빠져드는 잠결에 갑자기 엄청난 불길이 덮쳐왔습니다. 시뻘건 불꽃과 매캐한 연기가 천장을 가득 메우는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구하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손을 뻗을 때 거센 열기가 구하나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서 구하나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목 뒤에 화상 흉터가 얼얼하게 욱신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이 깜깜해서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득 방문이 살짝 열리고 은총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하나 이모, 무슨 꿈 꾸셨어요? 불이 났다고 소리치시던데 괜찮으세요? 구하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억지로 침착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 미안, 은총. 잠결에 이상한 꿈 꾼 것 같아. 은총이는 구하나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열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무서운 꿈이었나 봐요. 목 뒤쪽 자꾸 만지시던데 화상 흉터 때문에 아프세요? 구하나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목 뒤로 가져갔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도 흉터가 뜨겁게 달아오른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작 구하나도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함만 커졌습니다. 안 아픈데 이상하게 화끈거리네.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은총이는 걱정 섞인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보다가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구하나가 고생스러워 보이는 순간이 느껴지면 늘 다가와주는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혼자 참지 마시고요. 구하나는 어린 은총이가 건네는 말이지만 그 따스함에 마음이 살짝 녹아내렸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연결고리가 없는 듯 했으나 반복되는 악몽이 현실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보니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서 은총이는 멀뚱히 앉아 구하나를 지켜봤습니다. 구하나는 겨우 숨을 고르고 다시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새벽이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일정 있잖아. 은총이는 마지못해 일어났지만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구하나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채 남겨진 구하나는 방 안의 정적 속에서 목 뒤 화상 흉터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상처가 점점 무겁고 아픈 과거로 이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신여진의 집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장비서가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고 회사 관련 보고서에 사인해야 할 문서도 쌓여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책상에 놓인 차 한 잔을 마저 들이켜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이 살짝 열리고 은총이가 방 안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은총아, 무슨 일이야? 신여진의 말에 은총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 고개를 꾸벅 숙이고 다가왔습니다. 작게 목소리를 낮춘 은총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나 이모가 자꾸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불에 갇힌 꿈이라고 하던데 진짜 무서운가 봐요. 신여진은 은총이의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멈췄습니다. 최근 구하나가 자주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불에 갇힌 꿈이라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불이라니, 그게 언제부터야?
은총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며칠 전부터 구하나가 새벽에 깨서 땀을 흘리고 목 뒤를 만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여진은 마음이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예전에 윤유진이 겪었던 화재 사고가 떠오르면서 구하나가 혹시 그때의 흔적을 악몽으로 꿔온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불이 났던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들었어요. 엄마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진한 말투였지만 신여진의 심장은 그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전 화재 사고 장면이 스쳐 지나가며 구하나와 윤유진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그래, 그 사고 말이구나. 은총이는 조심스럽게 신여진의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습니다. 하나 이모가 엄마 사고랑 비슷한 상황이면 혹시 더 위험해지진 않을까요? 신여진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올 듯 하늘이 흐릿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선 이모를 잘 챙겨줘. 또 악몽 꾸면 바로 알려주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은총이는 예의 바르게 대답한 뒤 곧 나갔습니다. 신여진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하나가 정말 과거의 윤유진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제대로 밝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구하나가 겪는 악몽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신여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서를 찾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먹구름이 짙게 깔리는 가운데 신여진의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불러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최근 겪는 악몽과 화상 흉터에 대해 물어보고 최면 치료를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에서 둘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얼마 전부터 자꾸 악몽 꾼다며? 많이 힘들어? 구하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조금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신여진은 깊은 눈빛으로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염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두면 안 돼.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잖아. 최면 치료 받아보는 게 어때? 구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과거를 굳이 파헤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금방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괜히 최면 같은 거 했다가 더 이상한 장면 보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신여진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도록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마음이 지치지 않겠냐. 그리고 그냥 단순한 악몽이라기엔 이상한 점이 많아 보여. 구하나는 식사를 완전히 멈추고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구하나에게 신여진은 분명 부담스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신여진이 권유하는 최면 치료에 마음 한편이 끌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꿈들이 계속 구하나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까요? 신여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떤 결심을 굳힌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꺼봐.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 좋은 최면술사를 알고 있거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구하나는 조심스레 호흡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신여진은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지. 너무 늦으면 더 깊이 숨겨질 테니까. 구하나는 마지막 남은 국물을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 뒤 화상 흉터가 다시 얼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지금껏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는지 의아했고 어린 시절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는데 반복되는 악몽은 그 사고가 평범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신여진은 밥 한 숟가락조차 넘기기 힘들어 보이는 구하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점심이 끝나자 신여진은 가볍게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조만간 일정 잡아서 알려줄게. 부담 갖지 말고 마음 차분히 먹어. 구하나는 작은 소리로 알겠다고 답한 뒤 무겁게 식기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여진은 미리 약속 잡아둔 최면술사와 비공개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의 조용한 상담실은 원래 여러 VIP 환자를 치료해온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신여진이 문을 열자 최면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신여진은 무표정하게 최면술사를 응시하다가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번에 맡길 사람이 구하나라는 아이야. 그런데 단순히 불면증이거나 가벼운 트라우마 수준이 아니야. 최면술사는 자료를 넘겨보며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어릴 때 화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시점과 장소가 불분명하더군요. 신여진은 눈빛을 굳히고 다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잃어버린 기억을 끄집어내야 해. 그냥 악몽인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가 있는 건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확인이 절실해. 최면술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기억을 되살리면 환자가 받을 충격이 상당할 텐데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신여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구하나가 진짜 윤유진이라면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영영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야.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 최면술사는 상담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날짜를 검토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보겠습니다. 최면 중에 환자가 많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면담을 통해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여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자. 구하나가 악몽에 시달릴수록 위험해지니까. 최면술사는 의자에 앉아 메모를 남겼습니다. 방안은 차분했고 창밖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사각 테이블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의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구하나가 만약 과거 불길 속에 있었던 아이가 맞다면 그 사고의 진짜 원인도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 최면술사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속 고통과 진실이 함께 잠들어 있을 때 최면으로 인해 불쑥 튀어나오는 사례는 흔했습니다. 잘 이끌어주면 스스로 기억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이쯤에서 대화를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구하나의 옛 기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복잡한 계획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면술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면술사는 문을 조용히 닫아주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신여진은 이 결정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구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최명진은 무언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듯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집무실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시간을 자꾸 확인하던 최명진은 핸드폰 벨이 울리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최명진은 조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당장 들어와. 긴이 할 말이 있어. 조영사는 재빨리 최명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명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확히 지시했습니다. 구하나가 최면 치료 받는다는 소식 들었지? 형님이 데려가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 조영사는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알아봤습니다. 최면 치료하는 날짜가 근시일 내로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과거에 감춰둔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구하나가 실제로 화재 사고의 모든 걸 기억해버린다면, 그리고 그 사고가 윤유진의 사고와 연결된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정 중에 엿들을 방법을 찾아. 무슨 말이 나오나,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나 전부 체크해야 해. 조영사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면 치료 세션은 비밀리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선 녹음을 시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진은 초조하게 의자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온했지만 최명지의 마음속은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형님이 이번엔 제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우리 쪽이 당하면 끝이야. 조영사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명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질러온 일이 많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접근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구하나가 진실을 전부 기억해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명진은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구석에 몰리는 기분이 짜릿할 정도로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전에 막아야겠지. 구하나가 입만 열면 우린 끝장이니까. 뭔 수를 써서라도 막아. 조영사는 서류를 챙기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최명진은 다시 한번 불안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조심해. 형님도 만만치 않게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조영사는 문을 닫고 나가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커다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면 치료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최명진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전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최면 치료 당일 구하나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는 잔잔한 조명과 편안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구하나에게는 전혀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최면술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면술사는 짧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마음 편하게 먹고 크게 숨 쉬어보세요. 힘 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은은한 향초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어 구하나가 얕은 최면 상태에 접어들 수 있도록 짧은 명상 음악을 틀었습니다. 눈 감고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깜깜한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요. 손끝, 발끝부터 가볍게 이완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구하나는 자세를 조금 바꾸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점점 멀리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면술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뭐가 떠오르나요? 천천히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겠어요? 구하나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고 있어요. 온 집이 시뻘건 불길에 기침이 나요. 연기가 너무 들어와서 숨이 안 쉬어져요. 누가 도와달라고. 여기 유진이가. 최면술사는 숨을 멈추듯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구하나가 말을 이어나갈 때마다 종이에 빠르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윤유진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자 최면술사는 신여진이 부탁한 조사 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그 방에 누가 보이세요? 구하나는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을 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안 보여요. 아이만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하는데 불길이 너무 세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에서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구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한 구석에서 가볍게 삐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 전자기기가 작동하는 듯한 기척이 났습니다. 최면술사는 잠시 귀를 기울였지만 구하나가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워, 정말 뜨거워요. 등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면술사는 잠깐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볼게요. 너무 무섭다고 느껴지면 힘들 수 있으니까 서서히 돌아오면 돼요. 구하나는 서서히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못 잡은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구하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최면술사는 기록을 살피며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 진행됐는데 잘하셨어요. 방문 밖 어딘가에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하나는 한참 만에야 완전히 최면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조금 어지럽네요. 무슨 장면이 떠올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최면술사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이후 다음번 세션을 위해 구하나의 몸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치료임은 분명했지만 지금만으로도 의미 있는 단서를 구하나가 스스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최면 치료가 끝난 후 구하나는 아직 정신이 맑지 않은 상태로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벽에 기댄 채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최명지가 다가왔습니다. 최명지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로 구하나를 노려봤습니다. 너 치료받았다면서? 뭘 기억해냈니? 구하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최명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최명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조차 의아했습니다. 별로 기억 못해요. 그냥 악몽에 대한 얘기 정도였어요.
최명진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구하나를 압박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말 돌리지 마. 최면 치료 중에 불이 났다느니 윤유진이니 떠들었다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구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면 치료 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최명지가 그 내용까지 알고 있다니 섬뜩하다고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최명지는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단서를 떠벌리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히 헛소리했다가 엉뚱한 오해만 불러일으키지 마. 구하나는 최명지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표정은 구하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최면 치료에서 뭘 말했는지 다 들으신 거예요? 그건 비밀리에 진행된 거라고 들었는데. 최명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구하나,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끄집어낼 과거가 여기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어. 구하나는 그 말에서 감춰진 적대감을 느끼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최명지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저도 굳이 뭘 폭로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악몽 때문에 힘들어서 치료받은 것뿐이에요. 최명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는 듯한 모습에 구하나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자 최면에서 깨어난 뒤의 혼란과 최명지의 기묘한 태도가 겹치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신여진은 최면술사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하나가 떠올린 화재 사고 장면이 옛날 윤유진이 겪었던 상황과 똑같다는 보고를 받자 신여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침 황진구가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회장님께서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보자마자 빠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명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조 형사랑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둘이서 최면 치료 과정을 엿들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황진구는 살짝 놀란 기색으로 신여진을 쳐다보다가 이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뭘 노리는 걸까요? 설마 구하나에 대한 기억이 드러나면 곤란해질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신여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들어 황진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 좀 봐. 예전에 최명지가 숨겨뒀던 뺑소니 기록인데 유진이 사건과 관련돼 있어. 뭔가 찜찜하다고. 아마 최명지랑 조 형사가 한통속일 거야. 만약 구하나가 유진이가 맞다면 모든 진실이 뒤집힐 수도 있지. 황진구는 서류를 훑어보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요. 구하나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명지를 막을 방법을 빨리 찾아야겠어요. 신여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명지랑 조 형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조만간 무슨 짓을 벌일 게 뻔해. 네가 도와줘야겠어. 황진구는 의자에 앉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최명지 관련 자료를 어느 정도 모아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보완해서 곧바로 보고 드릴게요. 신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구하나가 정말 윤유진이라면 최명지는 더 극단적인 수를 쓸 게 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구하나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 붙여놔. 구하나가 혹시라도 위험해질 일 없도록 신경 써야 해. 황진구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신경 안 쓰시도록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래전 딸을 잃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서 죄책감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 딸 한 번 잃어봤잖아. 그 아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황진구는 억지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드시 구하나 씨를 지키겠습니다. 긴 대화를 마치고 황진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여진은 무겁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구하나가 과연 윤유진인지 아니라면 어떨지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려오자 신여진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명진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조영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상대가 도착하자마자 최명진은 강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시간 없어. 구하나가 윤유진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당장 처리해야 해. 조영사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얘기를 대놓고 꺼내는 최명지에게 불안함을 느꼈지만 이미 이 일에 얽혀버린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여진 회장도 이제 경계를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황진구까지 움직인다고 들었어요. 최명진은 손끝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신여진 일행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망을 구축하는 듯 보여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고 빠져야지. 구하나가 전부 기억해버리면 우린 끝장이니까. 조영사는 작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애초에 단순 뺑소니로 끝났어야 할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신여진 쪽에서 증거를 모으려고 난리라서요. 우리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명진은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구하나를 없애든 협박하든 어떻게든 막아야 해. 조영사는 손안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커졌다고 느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해코지하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협박성 자료부터 준비해보겠습니다. 최명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끝까지 가고 싶진 않다면. 조영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마음이 불안정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명지도 떨리는 손을 감추려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구내방송에서는 평온한 음악이 흘렀지만 최명지의 가슴 속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맹렬히 몰아쳤습니다. 조영사가 카페 문을 나가자 최명지는 창문 너머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만약 구하나가 진짜 윤유진이라면 수십 년을 둘러대며 신여진에게 기생해온 인생이 물거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구하나가 기억을 완전히 찾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삐뚤어진 집념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여진은 넓은 집무실에서 자료 더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황진구가 신여진이 내민 서류들을 착실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옛 신문기사, 경찰 보고서, 심지어는 최명지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만들었던 내역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서류 보면 알겠지만 최명지랑 조영사가 옛날부터 슬슬 움직인 흔적이 다 남아있네. 황진구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게 밝혀져도 최명지가 함부로 인정 안 하겠네요. 진실 드러나면 자기 인생 끝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신여진은 얼굴을 찡그리며 서류 한 장을 탁 치듯 내려놓았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점에 조영사가 뺑소니 조사 빠져나가도록 도운 기록이 고스란히 있군. 이 자식 완전히 한패였어. 황진구는 또 다른 서류를 살피며 답했습니다. 여기 전화 통화 기록도 보세요. 둘이 사건 전후로 통화한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신여진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힘겹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젠 결판을 내야겠어. 내 아이 지키려면 최명지를 그냥 두면 안 되지. 황진구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도 위험할 수 있어요. 경찰에 당장 자료 넘길까요? 신여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였지만 최명지와 조영사가 쉽게 발버둥 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틈도 없이 몰아붙여야 해. 그 와중에 하나한테 직접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황진구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경호를 붙일 겁니다. 밖으로 티 안 내고 구하나 주변을 조용히 지키게 하려고요. 신여진은 믿음직스럽다는 듯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과거 황진구의 심장병 수술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구하나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좋아. 네가 뒤에서 막아주면 난 다른 방식으로 최명지를 올가맬 준비를 할게. 황진구는 노트북을 켜서 추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져 비가 곧 쏟아질 듯 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처럼
긴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구하나, 아니, 윤유진을 2번 잃을 순 없지.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카메라를 설치하며 최명지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최명지는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판사가 들어오자 모든 이가 기립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사건 개요가 차례대로 낭독됐습니다. 윤유진을 치고 도주했던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 최명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명지는 이를 들으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뺑소니의 결과로 무고한 아이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증거 조작, 공범 회유 등 죄질이 극히 나쁩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도 최명지는 안개 낀 눈빛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기운조차 없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모든 게 밝혀진 지금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가 끝맺지 못하는 사이 판사는 판결문을 펼쳐들고 이어갔습니다. 과거 윤유진 양의 사고 이후에도 피고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인 조 형사와 함께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의 눈앞에는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신여진의 집에 얹혀 살며 꾹꾹 참았던 굴욕과 윤유진이 사라졌을 때 느꼈던 기묘한 안도감.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재판정의 선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피고 최명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명지는 확연히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단 한 번의 참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교도관이 최명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제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최명지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는 복도에서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최명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길을 이끌었습니다. 구하나에게 닥칠 불행을 막기 위해 했다는 온갖 폭력과 거짓말이 사실은 스스로의 탐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온 대가였습니다. 철컥하고 닫히는 교도 소문 너머로 최명지는 잿빛 표정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한 눈빛을 내리깔았습니다. 길었던 악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최명지의 마지막은 철문 안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